예. 뭐 이제 반갑다는 말씀 드리기로는 좀 숙면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 사관학 46기입니다. 예, 여기 앞에 심승석 우리 총장님이 제 첫 소위 나갔을 때 두 사람 인수 통신관과 보도장이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을 같이 우리 두 사람 그 당시 최고였죠. 예. 저를 인수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조능기입니다. 뭐 누구분을 이렇게 저는 이제 토론을 지정받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뭐 주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뭐 주제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고도화돼가는 북한의 핵무장이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한가? 이 앞에 북한이 말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군인들 다 계시고요. 우리 60개 국방부를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글로벌 파워에서 우리나라 지난 1월 19일날인가 20일인가요? 발표했던 우리나라가 그 화력 기수가 몇 등인지 않습니까? 5등으로 올랐습니다. 꿈에 그려드려 일본 다 이루시겠습니다. 5등입니다. 감히 말하면 북한 36등입니다. 뭐 핵이 있고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수치가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 5등 5손가락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는 막강한 한미동맹 그걸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군인과는 아니시지만 저는 군인 출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92년도 인간을 해서 나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 군인이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저도 나가서 저는 이제 정책형량 장교를 주로 했기 때문에요. 뭐 군사력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제 스스로 군사비, 북한 군사비도 평가도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국방부 후배들도 많지만 저는 정책실에 계속 근무하면서 근무를 해가면서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의심이냐? 그냥 속된 말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하고 핵이 있는 북한하고 맞짱을 떠서 져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혹시 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지금도 없습니다. 아마 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안타깝게도 제가 군을 떠나서 교수로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5년 정도에 예, 연말에 하고 있는 소위 뭐죠? 국회에서 하는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부처를 국방부 이제 했대요. 제가 좀 안타깝게 정부본부의 모 장관님께서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미국이 안 도와주고 그냥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변이 참 재밌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년, 6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친다고 답변했어요. 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말씀 못해요.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핵을 반대론자들은 그러니까 핵무장이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야기한 것이 저는 다른 말을 타고 가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핵무장과 핵주권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핵주권론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핵무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론자는 맞습니다. 반대로 명쾌하게. 그렇다고 해서 핵무장에 대한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정성영 박사님하고 마코트님이 아니라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병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전부 문제는 이병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핵무장이라는 개념, 디파인한 내용은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주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도 전원축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 저는 그럴 때에서 핵주권과 핵무장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생존용이냐 협상용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생존용과 협상용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예. 협상용이라고 이야기하선 소위 진보 진영의 학자들 뭐 북이 막 지사에 쓰고 저도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아직까지 북이 미사일 쏘고 하면 뭐 여전히 뭐 날 좀 봐주세요, 제재 해제해 주세요. 누군 대체 그럴 일이 없습니다. 협상용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생존용이냐? 뭐 그러면 지금은 생존용이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생존용을 어떻게 아까 말했 이 정의를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생존용이 아닌 거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이거든. 그러면 생존용이 아니면 북은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지금 핵 이름 보면 북이 막 이렇게 핵을 고도화시키고 하는 거는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을 사용하는 것과 핵이 공격용이냐라는 것과 핵이 남침용이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핵을 사용할 수 있다. 핵 선제 사용, 분명히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핵 선제 사용이라고 북한도 핵 법령에서 분명히 밝혔고 5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제 사용에 대해서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갈루치 대사가 이런 얘기했죠.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낮게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핵 사용 가능성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왜 사용하는데? 남침하기 위해서? 여기 북이 남침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핵미사일 딱 때렸고 갈루치 선생이 이야기한 것 중에 오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갈루치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오해도 있고 오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미개입이죠. 우리 군인들도 이야기하고 이런 핵에 관련된 문양론자들이 가장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으로 워싱턴을 위협해서 그죠? 워싱턴을 위해서 소위 말한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죠. 미군의 증원이라든가 미국의 개입을 차단시켜서 남침해 먹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전제 조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5등이 아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의식표를 쓰지 말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주장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북은 핵을 가지고 갈라치기하고 그거는 한미 동맹에 대한 엄청나게 불신이죠. 물론 뭐 트럼프라는 인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재가 겁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핵 도미노와 NPT에 대한 문제,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식인 건 맞을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핵을 반대하는, 핵 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제재,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핵 확산 방지, 핵 도미노 현상, 또 한미 동맹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핵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분명히 핵 무장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우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전제하지만 결국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성영 박사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해법이 다른 거예요. 맞고 틀린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성영 박사님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북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세요라는 거죠. 예, 아니 결론입니다. 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이정성 박사님은 우리 국민들이 핵 있는 북한하고 맞짱 떠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게 우리 국민들을 평화롭고 평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답도 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반대인 거예요. 저쪽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 핵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핵법인데 기분 좋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평화야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양쪽 다 가지고 있는 핵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 핵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러는데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핵 억지력이나 핵을 가짐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위기관리, 평화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 그 누구라도 알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은 오히려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지, 순간적으로 아니면 외형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게 양쪽 핵을 가지면 평화롭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재래식 전력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분쟁이 더 소규모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을 거란 알거든. 전면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계속 소규모 분쟁이 더. 그러면 우리는요. 전면전에서는 해소됐을지 모르나 적적 지역과 일쪽은 계속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장교들은 젊은 우리 총들고 다는 애들은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북한 폭풍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인가요? 그게 평화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핵 무장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경기 있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국민이 과연 평화로울까?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군사력, 한미동맹 그게 과연 어느 것이 지켜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